제가 첫 번째로 오늘 주제 발표할 내용은요, 미션 비전으로 하나 되는 조직 만들기입니다. 제목이 되게 거창하고 멋들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월계복지관이 지난 시간 동안 조직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나아왔는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목차는 저희가 미션 비전, 각 기관들 모두 다 미션 비전이 있을 테지만 저희가 미션 비전을 어떤 과정으로 수립을 했고 그 미션 비전의 수립 과정과 단계별로 있었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미션 비전을 기반으로 조직 운영을 했던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집 33페이지부터 관련 자료가 있고요. 또 발표 자료 내용 안에 자세한 부분이 있으니까 뒤쪽에 앉으신 선생님들 자료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은 PPT 발표 자료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미션 비전의 수립 역사를 보시면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미션을 수립을 했습니다. 각 복지관들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해서 복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수행을 해왔지만 사실은 미션 비전을 수립하는 역사는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이제 법인이 한국복음주의 학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한국복음주의 학원의 그 법인 설립의 어떤 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미션을 수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션 비전이 없었고 조직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이 부재했기 때문에 미션 비전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됐고요. 2006년도에 저희가 뉴 패러다임 컨설팅, 2007년도에 서울시 복지재단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미션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미션과 비전은 주로 기관장님과 리더들 중심으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미션 부분은 법인의 설립 이념이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돼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미션 하에 3가지의 비전을 저희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미션 비전을 수립하고 그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기관 운영과 사업에서 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많은 고민들을 했고 이 비전 달성을 했던 부분과 관련되어진 성과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미션 비전에서의 성과 부분들은 저희가 서로 돕는 지역사회 또 서로 돕는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아름다운 이웃 사업이 굉장히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진 단계가 이 1단계 미션 수립 이후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웃 사업이 그 단순히 자원을 발굴하고 그 지역사회 자원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이 아니라 그 상점에 있는 사장님들은 주민을 지원하고 또 서비스 제공을 받은 주민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 상부상조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에서 이제 제가 입사해서 처음 한 일이 아름다운 이웃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우리 받기만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는 상점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같이 참여해 봅시다라는 것들을 독려하면서 우리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분들도 누군가를 돕는 그런 현재 조직화의 전신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지역복지 공동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공급자 중심으로 기관 계획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좀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를 이 당시에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시스템의 효율화와 관련되어진 비전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 체계를 2006년도에 개발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체 개발한 인트라넷 시스템 메인 화면입니다. 1단계에서는 주로 전자결제를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온라인 행정관리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일찍이부터 사용을 함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화라던가 뭐 그 평가나 점검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누적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이때 구축한 데이터가 저희 전자결제 시스템상에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가 모두 다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이제 뭐 출력하지 않는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이제 찾아본다던가 하는 등의 좀 이렇게 효율화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고요. 또 사업 운영 시스템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웃이나 사례 관리나 멘토링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현재 직원 교육 체계 기초 단계를 설계해서 뭐 직원 교육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교육 TFT를 이제 2006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중심으로 직원 교육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단계 미션 비전 수립 이후의 한계는요.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사업의 목표만 존재하고 기관의 목표나 중장기 계획이 없었던 것이 좀 어려움이었고요. 미션은 있지만 팀 운영과 사업 간의 그 연계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미션과 조직의 운영 부분들이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정보관리 체계의 도입을 굉장히 일찍이 했지만 저희 자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또 그러한 오류를 이제 잡고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단계 미션 비전은 2011년, 12년 경에 진행을 했고요. 지역사회 조직의 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비전과 중장기 목표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초기에 수립한 미션을 수립한 지 5년 정도가 경과했기 때문에 재점검의 필요성이 있었고 기존 리더 중심으로 수립한 미션 비전이 조직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과정에서는 전 직원들 그리고 부서별, 연차별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통하여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미션 비전은 선도적 사회복지 행복한 지역사회입니다. 2단계의 성과 부분을 보시면은 그 미션 비전에 따른 팀별 목표와 단중 장기 전략을 수립하면서 미션과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표는 실제 이제 저희 팀별로 작성하는 그 팀의 이제 목표와 단중장기 전략표인데 연초에 저희가 단위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 각 팀이 팀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에 부합한 각 팀의 목표와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를 팀장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미션의 달성을 각 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관지어서 고민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계획서와 평가서 내 미션과의 연관성, 달성도를 평가하고 서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 양식입니다. 그 사업 단위 사업 제목 맨 처음이 조직 사명과의 연관성을 서술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 평가 부분도 미션 비전을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 자체가 엄청 괜찮지는 않거든요. 개인마다 다 이해하는 바가 다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이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할까를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부터 고민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성과 관련되어진 측면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파트너십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도모하는 일로부터 작게 시작해서부터 모델화하는 부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업 안에서의 이 부분들의 달성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본인이 하는 일이 조직의 사명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일하게 하고 그거를 또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점검하는 측면입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쓰기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좀 내재화하고자 노력을 하고요.
1단계 때 저희가 그 만들었던 인트라넷 체계를 그 소통과 의사 결정을 위해서 좀 정보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작업도 2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이제 뭐 지역 밀착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기관들이 뭐 구글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공유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2010년경부터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 안에 뭐 프로그램 장소라던가 차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이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이 시스템으로만 하고 별도의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무팀장님께 가서 내가 차량을 언제 쓰겠습니다, 제가를 받고 이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전산 시스템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예약을 해놓고 중복되는 시간이 있으면 본인들끼리 소통해서 조정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 의사결정이나 소통 부분들을 이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운영일지 쓰고 있죠. 우리가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평가서도 쓰지만 매일매일 진행되는 운영과 관련되어 운영일지를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무료급식 서비스만 해도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각각 다 매일매일의 운영일지를 작성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 고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로식당 이용자만 18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을 매일 출석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운영일지와 이용자 출결을 포스 시스템과 연계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 보시면은 사진에 이제 경로식당 어르신들이 저희는 숟가락통, 개인 위생 때문에 본인 숟가락통 본인이 들고 오시는데, 숟가락통에 그 어르신 이름에 부여된 바코드를 발부를 하고요. 그 바코드를 찍으면은 이 시스템에 어느 어르신이 출석을 했는지가 찍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태그해서 출결 체크가 되면은 운영일지상에 오늘 일 누계 인원으로 자동이 카운트가 되는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서, 실제 우리가 써야 되는 운영일지 양식을 전산에 그대로 입혀서 출결은 바코드로 바로 하고 그 관련 내용 부분들만 기입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태그된 출석 부분은 이 출석부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1이라고 써여져 있는 분이 출석하신 거고, 공란으로 보이는 게 결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저희 자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다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저희 뭐 임대아파트니까 갑자기 뭐 지역에서 누구누구 어르신 요새 연락이 안 되는데 뭐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 시스템 열어서 경로식당 이용자면 출석했나 안 했나, 뭐 며칠 결석을 했다 그러면 복지관에 며칠 안 오셨네요 라는 응대를 무료급식 담당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제 자체가, 과거에는 저는 이 운영일지를 한 달에 한 번 월 말이 되면은 결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내용에 대한 결제를 그때그때 반영해서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도 수시로 결제가 가능한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걸 다 뽑아가지고 사인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종이 사용량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축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도 점검할 때 저희 운영일지 출력하지 않고 이 시스템을 주무관님께 열어서 보여드려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3단계는 저희가 이제 2018년경에 인재상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오셨는데, 이 당시에 서울형 평가가 생기면서 평가 내용 안에 인재상이 있냐 없냐 네, 고개 굉장히 많이 끄덕이시는데, 저희도 이 당시에 우리 인재상이 없는 건 아닌데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거나 그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인재상의 반영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기관 운영 전략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인재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인재상으로 성장지향, 변화 유연성, 사회복지 책무성, 이 세 가지 인재상으로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인재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월계복지관의 인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니까,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내재화가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을 굉장히 빡세게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 계획서에도 쓰고, 이렇게 지금 매월 전체 직원 회의할 때 전 직원 재창하고
이거를 매월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여기 회의 순서진데 회의가 종료되는 마지막 시점에 다 같이 일어나갖고 미션 비전 인재상을 제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외우고 있기는 하지만서도 어쨌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내 입으로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조직의 미션이 이거지, 우리 인재상이 이거지, 내가 이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부서별로 그 미션 비전에 대한 적용 방안을 토론하고 검토하는 과정도 거치기도 합니다. 또 인재상 내재화를 위해서 인재상 기준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내재화시키고 들어올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게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입사 지원 서류 양식인데 그 역량 기반 지원서라고 해서 첫 번째 공통 역량이 우리 복지관 인재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미션 비전을 기반으로 본인이 맡게 될 업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보라고 합니다. 저희 복지관이 생각보다 그 서류 접수 단계에서 서류 지원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 양식 때문에 서류 지원자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유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여전히 논의가 많기는 하나 이 부분을 입사하기 이전에 고민하고 들어오는 사람과 왜냐면 우리는 들어와도 이 과정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게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면접 평가할 때도 인재상 항목별로 그 성장 지향과 관련되어진 항목에 몇 점, 뭐 변화 유연성과 관련해서 몇 점 이렇게 인재상 항목별로 면접 평가표도 구성을 해서 채용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마지막 단계 미션 비전 인재상은 이제 그 기존 미션 수립 3년 이후이기도 했고요. 2020년 당시가 저희 이제 신영자 관장님에서 오동준 관장님으로 취임하신 그런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의 또 새로운 그런 리더십으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미션 비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미션이고요. 월계복지관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으로 주민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는 미션 하에 인재상을 기존의 3가지의 인재상에서 4가지 인재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4단계의 성과 부분은요. 저희가 그 팀별 전략은 있었지만 기관 운영의 전략이 또 명문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관 운영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기관 운영 전략은 조직 관리, 인력 관리, 사업 관리, 기관 운영 사업, 고객 관리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각각의 목표와 단중장기 전략을 관장님하고 저 중심으로 수립을 합니다. 이 기관 운영 전략의 수립의 효과는 기관의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를 설정을 하고 그 과업 설정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좀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2020년 당시에 저희가 사업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이제 사업 부서 간에 소통하고 협업하고 함께 공통 업무로 수행할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운영 관리와 사업 관리를 조금 구분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밀착형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이제 3개의 사업 부서 간에 연계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초 틀이 이 단계에서 마련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미션 비전만 세웠다가 단위 사업에 이것들을 내재화하기 시작했다가 팀 전략을 수립을 했다가 가운데 이제 빠져 있었던 기관 운영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미션 비전 위에 기관 운영 전략, 팀 전략, 단위 사업 그리고 개인의 어떤 목표로 또 기관과 동반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현재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4단계의 성과로는 저희 복지관의 그런 직원교육 체계나 그런 직원 복리 제도와 관련해서 일찍이 이제 많은 뭐 기관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홍보하고 뭐 상도 타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인재상에 따라서 재정리하는 작업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재상에 맞추어서 다시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 인재상에 따라서 기본 역량
그리고 직무 역량, 직급 역량 이렇게 세 가지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장 지향 인재상과 관련되어진 기본 역량은 기본 역량이라 함은 월계복지관의 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역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개발 능력, 조직 이해 능력, 그리고 변화 유연성과 관련해서 정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인재상에 따른 역량을 한 9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통으로 교육은 어떤 것을 할지, 또 입사하는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는 인재상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시켜야지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목록화해서 정리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 역량인데요. 각 팀별로 본인이 맡은 일들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고 향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팀의 핵심적인 직무 역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뽑아봤고요. 그 직무 역량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교육을 보내기도 하고 그 내부 교육이나 슈퍼비전 그리고 본인이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개발 계획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 역량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영역이고 이제 틀만 이렇게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급 역량입니다. 그래서 직원, 대리, 과장, 부자 그 단계별로 직급에 따라서 또 요구받는 리더십의 종류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라면 뭐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대리나 주임은 팔로워십과 슈퍼비전과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고 팀장, 과장은 사업과 사람을 관리하고 또 조정하고 협업하고 위기나 갈등 관리를 잘하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각각의 역량을 중심으로 뭐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교육을 해보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중간관리자 교육을 어떤 걸 좀 가봤으면 좋겠다 뭐 대학원 진학을 뭐 과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준들을 나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재상 기반으로 직원 교육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이제 자기개발 계획서를 이러한 양식으로 연초에 작성을 해서 그 인재상 영역과 그 기본, 직무, 직급 역량에 맞춰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자기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달성 정도를 연말에 평가해서 연말 직무성과 평가에 이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슈퍼비전 또한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내용을 슈퍼비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 역량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정보를 수집하는 역량이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슈퍼비전 받고 싶은지를 쓰고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난 사례관리 대상자는 이해하는데 사전 기술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슈퍼비전을 받고 하는 식으로 그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이 받고 싶은 내용을 슈퍼비전을 해서 결국 인재상에 맞는 직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들을 개인의 노력과 조직의 지원으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립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직급별 역량에 따른 그 다면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각각의 이제 역량이 뭐 직원부터 관장님까지 다 있어서 이러한 역량을 저희가 수평, 상향, 하향 평가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본인이 개발을 필요로 하는 역량의 요소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관장님, 저희는 관장님도 평가를 하는데 기관장님 평가할 때 요 영역에 맞춰서 관장님 평가는 뭐 조직관리, 비전 제시, 변화관리, 뭐 조정통합 이런 건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하기도 하지만 관장님이 올해 잘하신 거 무기명으로 쓰고 아쉬운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드리면 이제 관장님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자리에 안 계시네요. 네. 자꾸 열심히 안 하신다고 하셔갖고 제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잘 많이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요즘 평가가 점점 없어지는 시기여서 요것도 저희가 3년 정도 시도를 해서 좀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향해서 이렇게 하향으로 하는 평가 말고 평가 자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나름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어쨌든 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변화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제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장기 근속자는 많은데 신입 직원 적응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2년 미만. 요거는 지금 많은 기관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2년 미만의 신입 직원의 근속률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직급과 직무 역량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그 수준이 없거든요. 얼만큼이 뭐 상인지 중인지 한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것들을 좀 더 제시해서 내가 가능한 수준을 달성을 해나가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또 평가에 있어서의 그런 객관성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저희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조직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수시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매 연마다 그런 팀의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어.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그럼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났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기관이 이제 관장님이 30년 계신 부분도 있지만 법인이나 기관장의 교체가 굉장히 적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직 운영이 가능한 부분, 또 정보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누적이 된 부분들이 그런 각종 평가와 점검에 용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직원과 기관 간의 동반 성장할 수 있었고요. 또 그 복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자료집 내용 안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제도 지원으로 조직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년도 현재 7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15명,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이 9명이 되고 있고요. 또 역량 기반 인재 양성의 전문화를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저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강사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많이 기관에서 또 보장을 해주셔서 대학 강의나 보수교육 강사 활동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보수교육 우수 강사로 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업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부서별로 전문 사업을 마련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는 단위 사업을 한번 세우면 이제 없어지는 사업이 별로 없고 했던 사업이 한 15년 이상 유지되어지는 그런 단위 사업이 조금 많은 것이 또 저희 조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또 지역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이 신뢰받고 또 그런 기관의 가치를 주변에 있는 파트너 기관들과 많이 협의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이러한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좋은 월계복지관 만들어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